자, 분위기 봐서 해설할게. 자, 9번 맞춘 사람. 9번. 요 9번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번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자, 일단 10번 맞춘 사람. 많이 맞췄네? 뭐, 이상하면은 해설을 잠깐 보세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자, 11번 맞춘 사람. 11번은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자, 11번은 뭐 이거 뭐 절대값 수열인데 공차가 2, 그러니까 등차 수열. 자, 어디에 집중해야 돼? 공차 제시됐어. 항 하나를 잡아내야 돼. 항 하나만 잡아내면 끝나요. 이게 꼴 문제라서 공차를 알려줬으니까 등차 수열에서 항 하나만 찾아내면 다 모든 게 끝이야. 그래서 나의 조건은 항에 대한 정보, 하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계속 해야 돼요. AN이 5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가 4, 4개는 4개. 그러면 이게 일단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싶은데 이걸 부등식이나 이런 걸 끌고 가면은 좀 힘드니까 그냥 뭐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 제일 좋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찍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공차가 2래요. 공차 2인 걸로 뭐 극단적으로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지 뭐 그냥 뭐 사실 여기에 정수, 뭐 유리수 뭐 이런 조건이 없지만 그냥 집어넣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면 5개가 들어가는데 이 4개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4개가 들어가는 이 상황이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딱 4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푸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이걸 부등식을 이용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푸는 거죠. 기류법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살짝 왼쪽으로 당기면은 5개가 되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여기서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5개가 생기고 이걸 살짝 오른쪽으로만 넘겨도 또 5개가 생기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어쨌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수열이 거의 다 정해졌어. 이게 뭐 사실 숫자를 써봐야 뭐 별거 없죠. 그러면은 이게 등차 수열로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시작하는 점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칭적으로 쓸까? 3, 5, 7, 마이너스 9, 플러스 9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나 조건에서 이제 초항을 알려준 셈이죠. 얘네를 n개까지를 더했는데 이런 자연수 n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합에 대해서 음수가 되는 게 9개래. 직관적으로 그냥 뭐 이것도 들어가요. 대충 어딘지 몰라도 한 여기서부터 시작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더해지면서 얘네가 이제 양수가 돼버려. 이게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게 딱 9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9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9 때문에 어쨌든 음수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항을 알려준 상황이죠. A1이 마이너스 9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푸시는 게 좋아요. 자, 12번 맞춘 사람. 12번도 잠깐만 얘기합시다. 자, 뭐 근에 대한 문제인데, 자, 두상수 A, B가 있고, 뭐 일단은 속도함수 하나는 이제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그냥 바로 그렸다고 합시다. 이게 V1, V1T고 이게 부호 변화에 대해서 따지래요. 그 다음에 V2T가 AT, V2T가 AT 더하기 P인데 어쨌든 직선이야. 직선이고 T가 0일 때 출발한 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다른 상황이 0에서 1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때는 얘가 음수니까 직선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양수, 음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호가 같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같게 가야 되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V1이 방향이 바뀌는데 그때 V2도 바뀌어야 돼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 여기 근으로 가는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이지, 여기가.
그래서 이래저래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뭐 상황은 알게 될 겁니다. 부호 다르고 부호 같고 여기도 부호가 같게 나머지 부분은 좀 부호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일단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한 점은 알아요. t 빼기 3 v2t를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까지 움직인 PQ의 움직인 거리가 같다. 움직인 거리니까 이제 정적분에다가 이제 절대값이 넓이가 되는 거고 넓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된 넓이하고 요 2까지니까 여기까지 넓이 요 노란색에 대한 넓이하고 그 다음에 2까지 움직인 이렇게 된 사다리꼴 면적이 같다. 이걸 이제 풀어줘야 돼요. 이 차함수의 면적은 면적 공식을 이용하거나 뭐 잘라 붙여갖고 넣는 게 사실 제일 좋아서 이게 같은 간격이니까 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이제 이 차함수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잘라 붙이는 게 좋죠. 요만큼 잘라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 딱 가득 차게 돼 있어. 모양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차함수는 요 간격이 같으면은 면적이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차함수는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같으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고 하나는 밖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잘라갖고 갖다 붙이면 이제 삼각형 면적이니까 삼각형 면적을 이제 구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 9니까 이 삼각형 면적 구하고 이 삼각형 면적 구해서 계산하시면 그냥 뭐 간단하게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사다리꼴 면적도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a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사다리꼴 면적은 여기 이렇게 요 길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냥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구하래. 여기서 다시 또 PRP의 속도가 같아지도록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많은데 이런 데다가 이제 테크닉을 쓸 수밖에 없어. 여기하고 여기 그냥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나마 좀 낫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3t 제곱에 12t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t 빼기 2분의 3 t 빼기 3 이 직선에 근이 하나가 노출이 돼 있잖아. 속도 같은 게 이제 3에서도 같고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근의 합이 이거 뭐 인수분해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이제 근의 합으로 치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은 2분의 3 그러니까 12랑 2분의 3을 더한 게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이렇게 하면은 요 놈이 이제 3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의 합을 이용을 하시면은 뭐 인수분해 안 해도 하나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이거 뭐 제대로 다시 13번.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게 딱히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과 뭐 그래도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잘 풀던데 이거는.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대충 그려요. 뭐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대충 구색만 맞추는 거지. A, B, C에 길이가 5, 그 다음에 여기 7, 그 다음에 여기 내저번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외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그죠? 5하고 7, A, C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모르니까 AO 세팅하고 여기 세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원하는 애들이 이제 라지 R과 스몰 R의 제곱 이 형태로 표현을 하래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놈이 2분의 7로 나왔으니까 얘네를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해야지. 뭐 라지 R은 뭐 사인 법칙을 당연히 쓸 거고 사인 세타분의 A가 될 거고요. 라지 R은 사인 2를 곱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놈을 표현하려면 이제 면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삼각형의 면적을 요 삼각형의 면적을 2분의 1에 5 곱하기 7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데를
이걸로 표현하는 게 있지. 삼각형의 둘레 길이 5 더하기 7 더하기 a로 표현하면 이게 표현이 됩니다. 뭐 이렇게 없어지면서 표현이 돼요. 그래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a분의 얘가 35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걸 곱해버리면 이게 없어지면서 a 값이 나와. a가 나오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 R의 제곱과 스몰 R의 제곱 뭐 이런 거는 그냥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14번 맞춘 사람. 여기도 생각보다 많네. 자, 조금 설명을 할게. 여기 나와 있는 fx는 3차 함수야. 여기 3차.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x에 이거 아직 우리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는데, 자, 3차 함수 대충 그래프가 나오면은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이거를 이제 이동거리 함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동거리에 대한 함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3차 함수의 개형에 따라서 얘네들을 뭐 그리는 게 뭐 어렵지가 않은데, 한번 봐봐. 그냥 가장 보편적인 3차 함수로 갑시다. 3차 함수를 미분해서 2차 함수. 왜냐면 여기 2차 함수의 절대값이 온 거라서. 자, 얘를 가지고 3차 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져. 이게 fx야. 근데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이 절대값 씌워야 되거든.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모양 같고 여기 모양 같아. 여기만 대칭이 됐어. 그러면 얘에 대한 이제 그림을 빨간색을 그리면은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모양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칭이 돼요. 이렇게 대칭.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면 돼. 그 다음에 시작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평행이동된 상황이라서 얘를 이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 돼. 뭐 이게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조사를 해야지. 하여튼 뭐 얘 모양에 따라서 그림이 이제 여러 개가 그려질 수 있는데, 뭐 근이 하나일 때 2차 함수, 근이 이렇게 하나일 때 없을 때 뭐 이렇게 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얘가 나왔다 하면은 뭐 이렇게 된 근 2개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 계속 얘기하자면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음수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음수 부분이 존재하려면 2차 함수에서 음수 부분이 존재하는 거 뭐 이런 거 재미없잖아. 이런 거 재미없어요. 이런 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로 대부분 나오지. 자, 일단 봅시다. 자, 14번 들어갈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 다음에 음수 K입니다. gx가 정의가 된 게 fx로 그려지거나, 그 다음에 0에서 x에 이렇게 됐는데, K가 음수니까 적당하게 음수 지점에서 얘네가 끊어져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이제 갈아타는 형태가 되겠죠. 연속 함수래. 연속 함수고, 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이제 있고, 뭐 가조건 일단 볼까? 가조건에서 절대값 gx가 됐어. 절대값 gx는 극값이 16이래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딱 보면 이제 알지 않을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절대값 씌워서 극값이 16이야. 그럼 gx의 극값이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아니, 이거 절대값 씌웠으면 이게 음수가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먼저 찔러봐요. 이렇게 찔러보고 아닌데 그러면은, 수능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100%야 수능에서는. 안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음수를 작업을 합니다. 플러스 16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없다니까. 절대값을 이제 표현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군더더기 표현이라고 해서 문제 자체의 어쨌든 평가가 좋지 않게 돼. 자, 어쨌든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 잠깐만, k가 연결되는 지점인데 연결되는 지점에서 그냥 꺾이나 봐. 그냥 함수가 그냥 적당히 이어지나 봐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가봅시다. 나에서는 gx는 0, 근이야, 근. 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 잠깐만. 여기 근을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근이 하나가 노출이 된 거지. 이게 k가 음수니까 음수의 여기 양수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잖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일단 g0은 0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가 노출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적당하게 gx를 이제 작업을 해볼게. 이렇게 gx를 할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음수 쪽에서 양수 쪽을 여기 0에서 이렇게 된 요 k, 여기를 k라고 할게. k보다 큰 쪽에서 이제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함수의 개형을 대충 이렇게 잡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 이어 붙여야 돼. 근데 0에서 근인데 이게 절대값이야. 절대값이니까 0에서 근이면 여기 0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이게 꺾여버리죠. 절대값이 꺾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 그럼 여기에서 미분 가능한 점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봅시다. 그리고 대충 뭐 이렇게 될까요? 대충 이런 증가 형태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gx는 0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파란색은 근을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이 fx 쪽에서 근을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돼. fx는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게 보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됐으니까 이 모양을 따라가죠. 이 선을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갖고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서 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K가 뭐 어디가 될지는 지금 뭐 모르겠는데 대충 뭐 이 정도만 하고 F를 아무렇게나 여기다 근을 하나 잡아봅시다. 뭐 이쪽에서 근이 하나 생겼으니까 F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서 위로 갔다가 또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를 잡아볼까요? 이런 정도를 잡아서 K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모양을 얘랑 어쨌든 의미가 있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 라인을 맞춰줘야 돼.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이렇게 맞춰줘서 작업을 하고 근을 만들어줘. 그래서 이게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점을 이제 뭐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당연히 연속 함수가 되니까 이 흰색 함수랑 이 파란색 함수 만나는 점을 여기를 K로 세팅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연속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이렇게 K에서 끊어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6. 자, 이것도 뭐 이제 눈치를 채면 이 모양을 이렇게 바로 뒤집은 게 이렇게 딱 뒤집은 게 대칭성 때문에 얘네가 모양이 예쁘게 딱 나오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기울기 0이 되는 점도 이렇게 딱 이어지니까 삼차함수 비율을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좋겠죠. 삼차함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이 라인이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K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K가 되겠지. 똑같은 비율을 들어갑니다. 뭐 식을 만드는 거는 뭐 어떤 걸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걸 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2로 가죠. 아니면 0을 잡아도 되는데 이거 플러스 K가 되니까 fx의 식을 만든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32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3K 최고차이 계수는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3K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0에서 요놈하고 접했으니까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쓸 거는 f에다가 2k가 0이고 이런 거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2k 아니지 그냥 이게 마이너스가 왜 붙었니? 3k가 돼야 되죠. 여기가 k니까 k가 음수니까 2k 3k 그래서 f의 2k가 0이다 이걸 이용하면은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너희들이 뭐 이제 시중에 있는 것들 많이 풀게 될 텐데 이게 약간 좀 고인물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소재들을 재조합을 해서 만든 문제. 그러니까 그 전에 평가원이나 뭐 교육청 포함해서 어쨌든 뭐 수능 문제 나왔던 형태를 계속 재조합해서 만든 형태인데 이 문제의 이제 특징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결론을 여기서 절대값으로 들어갔는데 이 결론이 뭔지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의 부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다 보면은 결국에 이 극대가 이제 근이어야 되고 뭐 만나는 점, 3차함수 대칭성 이런 거 들어가고 이런 뭐 이제 그래프 이런 것들을 들어갔을 때 여기도 또 근이 돼야 되고 절대함수의 근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극대값이 이렇게 뒤집혀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상황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그냥 근이죠. 근. F의 근. 여기서는 G니까 G의 근. 뭐 F에 포함해서 도함수의 근. 뭐 이런 것들로 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능 문제는 고정관념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있는데요. 근과 극대극소. 어쨌든 F의 근과 F'의 근. 얘네들로만도 충분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괜찮은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형태 문제 이런 걸로 하나가 더 나올 거야. 구평에서는 그건 대비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구평에서 뭐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은 수업 시간에 또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맞춘 사람 15번도 해볼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일단 함수가 됐든 수열이 됐든 식이 이렇게 나오면 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막 추론해갖고 막 이렇게 타고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거든 앞에서 뭐 이렇게 전진해서 가는 거든 이런 거는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을 탔을 때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풀이 방향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뭐 그냥 이 모양만으로 이게 추정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식을 먼저 분석하는 이제 습관을 좀 가져야 돼. 이거 뭐 별건 아닌데 AN 빼기 AK라고 돼 있고 AN이 음수, AN이 양수. 게다가 뭐 초항을 알려줬어. 초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또 어려운 형태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나아 조건에서 보니까 또 절대값이 나왔죠. 절대값을 너무 좋아해갖고 요즘에는 이게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 뭐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됐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값을 구하려면은 뭐 요 수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구조죠. 그렇지? 이게 숫자가 적당히 작으면 AK를 더 하는데 사실 이 AK라고 하는 애가 이게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너희들이 이제 항등식처럼 식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는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0이 나오잖아 바로. 왜냐면 이게 0이 기준이니까 0을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다 k를 집어넣을 때 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기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ak 플러스 1 얘가 0이 나오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대입이야, 대입.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은 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는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거기다 대입을 하는 게 수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거 전에 이 AK라고 하는 애가 이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이거를 따져야 돼. 이게 0이면 별로 재미없잖아. 0이면은 그냥 AN과 뭐 AN 플러스 1이 다 같아지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AN이 만약에 음수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연습을 했습니다. 뭘 연습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AK가 음수가 되면 음수면 음수만큼이 더해지는 거라서 계속 숫자가 작아져. 다시 여기 음수면 여기 숫자에다가 계속 빼기가 되니까 계속 작아져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데 계속 작아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K가 음수가 되면은 이게 AN 여기 3을 먼저 집어넣었을 때 양수면 얘가 만약에 이게 음수가 됐을 때는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이거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따져야 되는 게 AK는 양수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A의 K 플러스 1이 0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대입해서 찾아내야 돼. 그러면 적당하게 양수에서 작아지는 형태를 먼저 그려내고 여기서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고 적당하게 k는 이렇게 양수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항이 3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지. 자, 적당하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볼게. 등차조의 구조인데 얘가 숫자가 작아. 그럼 적당하게 키워줘. 그 다음에 얘가 숫자가 적당히 커. 양수야. 그럼 빼줘. 그럼 이 형태가 전체적으로 계속 커지지도 못하고 작아지지도 못하니 주기성을 띠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여기서 이게 0이 떴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0 포함이니까 하나를 더 빼. 요만큼이 요거랑 같은 높이인 애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됐으니까 다시 더해줘.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냥 주기성을 띠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주기성을 띠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8, 11, 5의 위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8, 11, 5 적당히 찍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또 그냥 자세하게 풀려면은 이게 머리가 아파요. 대충 찍어봐. 8 여기 A5가 일단 커야 되는데 11, 8 숫자가 좀 적당히 큰데 뭐 한 번 막 집어넣어봐요. 여기를 대충 다섯 번째 항으로 집어넣을까? 5 K가 5라고 가정을 해볼게.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5는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10이라고 여기서 충돌이 나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양수로 되면은 A5랑 A11이 충돌이 나요. 안 되네. 다시 또 해봐. 하나 더 땡겨. 여기서 5, 6, 7, 8, 9, 10, 11. 아, 근데 여기 8이랑 11이랑 또 충돌이 납니다. 여기 8은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가 되는데 11이 0이야. 아니, 또 그럼 다 안 돼? 여기를 5로 해.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5일 때 여기, 8일 때 0, 11일 때 이렇게 탁 올라오면서 사이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감각적으로 그냥 뭐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저 절대값을 어떻게 풀겠니 이거를 부등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8에서 5 뭐 이런 정도 숫자니까 첫 번째 항하고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적당하게 이제 집어넣어서 그냥 딱 때려 찍는 거야. 어쨌든 뭐 방학 때 절대값 찍을 때 그 느낌을 좀 살려보시고. 그래서 K가 7이죠. K가 7. 여기서 K가 7. 나오면 이제 다 끝난 거죠. 뭐 A8이 0이 되고 A8이 0이고 A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공차가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에서 또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잘 하시고.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가 그래. 어떤 특정한 방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를 추적하는 이제 방식, 테크닉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수능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에 대한 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K를 집어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돼요. 못 풀어. 뭐 대충 찍어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대입을 하고 적당하게 식이 나오면 식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 생각을 계속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안 되는데, 야, 이거 예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몇 번 했던 형태인데, 시간이 없었을래나? 이 쉬운 거를, 자, 이게 왜 쉬운지 설명을 하면은 또 허무할 텐데, 자,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를 찾아야 됩니다. 자, gx가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f의 x 더하기 t 분의 요거랑 똑같은 문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를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 극한에서 항상 중요한 거 꼴과 값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극한 나오면 계속 이 생각을 해. 내가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꼴과 값에 집중을 한다. 그럼 극한의 꼴
입장에서 본다면 이놈이 상수분의 상수면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상수분의 상수. 예를 들어서 이게 F라고 하는 애가 그냥 여기 특정한 알파라고 할게. 잠깐만요. 이게 T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게 X가 알파라고 할게.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거는 0에 그냥 0이죠 0. 뭐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오른쪽 왼쪽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0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게 뭐 이게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게 상수분의 상수가 돼서 그냥 1이 나와요. 그치?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gx는 1이 나온단 말이야. 1이 나와.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지. 음수가 돼도.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의미가 없고, 그치? 0분의 0꼴이 여기서 의미가 있잖아. 0분의 0꼴. 0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에 대한 얘기지. 그럼 근에 대한 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근에 대한 얘기가 되면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근 하나짜리 가봅시다. 특정한 알파에서 이렇게 근이 이렇게 됐다고 칠게. 뭐 일단 양수에서 음수를 이렇게 타고 갈 때 이런 애들은 계속 gx는 1이 나와. 1이 나오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애랑 이렇게 접근하는 애 부호가 달라서 이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그 불연속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gx가 1이 나오다가 딱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럼 제곱은 어떻게 되니? 제곱은 색깔이 바뀌었네. 이렇게 돼요. 제곱도 1이야. 딱 봐도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 부호가 같아서 이게 근이 두 개짜리 이런 형태로 되는 애도 그냥 1이 나옵니다. 삼중근도 부호 변화를 만들어버리죠.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애는 근 하나짜리 아니면 근 세 개짜리 이 상황에서 어쨌든 불연속이 생깁니다. gx에. 그래서 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 gx의 불연속점은 일단 밑에 여기 식에서 하나가 x분의 fx는 마이너스 1. 자, 요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 4차 함수에 대해서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0에서 일단 fx는 근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 f가 이런 정도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fx가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서 근이 몇 개 생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기는 애가 무조건 또 생기잖아. 근이 최소한 하나가 더 생겨. 여기서 근이 몇 개가 더 생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조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그 근이 더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 0에서 일단 여기서 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따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근이 한 개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일단 한 개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 왜냐면은 이게 한 개짜리가 가정이 아니고 한 개짜리일 수밖에 없지.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니니 여기서 근 하나야. 그러면 gx는 0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 되려면 g 구조가 f의 x 더하기 1이 이게 연속이 돼야 돼요. 어쨌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놈이 불연속이 되니까 요놈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0을 집어넣었을 때 f1에서도 여기서도 또 근이 무조건 생겨야 돼. 왜냐면 얘가 1과 마이너스 1로 이게 연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얘가 0이 돼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f 입장에서는 다시 또 저 1이라고 하는 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또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해야 돼요. 이게 두 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는 gx가 연속이 돼. 두 개는 g가 계속 1 이렇게 부호가 양쪽에서 왔을 때 같아서 그냥 계속 1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생겨야지.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도 또 이렇게 올려봅시다. 그럼 다시 또 1에서 gx가 불연속이 되니 f는 2에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2에서도 또 근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왜냐면 이제 근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또 이걸 또 잡아주려면은 3에서 가려면 또 4라는 또 근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끊어줄.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연속이 되면서 f의 근이면서 어쨌든 이게 이제
결국에 근을 다루는 문제고 근을 다루는 형태가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 안에서 근, 계수, 차수 식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 이게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를 가지고 하여튼 이런 극한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저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진짜 많아요. 뭐 하여튼 희한하게 표현을 해갖고 나오더라도 결론은 근이야. 근이고 이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뭐 여기가 잘 이해 안 되면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끊어줘야 돼 마지막에. 더 이상 생기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21번 맞춘 사람. 2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어렵지 않냐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세팅하는 것도 아니구나. 자 이게 밑이 지수로 검수에서는 밑이 제일 중요한데 밑이 같죠 지금? 밑이 같아 지금 3과 3분의 1 다른데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밑이 3분의 1인 지수 함수는 뭐 이렇게 된 애는 이거를 바꿔갖고 3의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밑이 다 같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도 밑이 3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밑이 같으면 이거는 교과서 상에서는 y는 x 대칭이 이게 제일 중요해. 밑이 같으면 y는 x에 대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 대칭성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얘가 아니더라도 y축 대칭, x축 대칭 어쨌든 y는 x 대칭 이 대칭 중에 무조건 하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이게 이제 계속 진화를 해서 평행 이동해서 밑이 같은데 평행 이동해서 y는 x 빼기 1에 대한 대칭 이런 정도까지는 나왔어. 근데 하여튼 평행 이동된 거니까 뭐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림 어떻게 그리지? 말이 안 되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갖고 자 일단 P하고 Q 요 위치부터 갑시다. 이게 Y 값이 같대요. 얘가 Y좌표가 같으니 당연히 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칭이잖아. 그래서 뭐 그냥 편한 여기서부터 좌표를 잡으시라. 이렇게 좀 잡아요. A, B. 그럼 P는 마이너스 A, B가 돼. 그 다음에 이게 함수를 진짜 그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는데 원래대로 이게 절대값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뭐 이 그리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자 이 정도 할게 그냥 뭐 적당히 합시다.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A 만나는 점 이런 정도가 됐어요. 자 일단 여기 높이가 P하고 Q의 Y좌표가 같은 상황. 이게 이제 계속 나오던 스타일이야. Y는 로그 AX에서 여기랑 여기를 K로 놓고 마이너스 K로 나와. 그럼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 관계 이런 정도가 이제 기출 문제 많이 나왔어. 뭐 세팅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아. 이게 K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면서 X좌표가 역수 관계가 되지.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 A분의 1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저 함수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관계식도 잡고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다른 점들을 한번 좌표를 잡아볼게. 지금 이 함수가 y는 3분의 1에 x 빼기 k 이렇게 돼 있고 이 함수가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k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관계가 뭐냐면 이게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함수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뭐 어디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려. x좌표에다가.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f에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여기다 그냥 빨리 집어넣으면 돼.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 k는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이 그림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시키는 상황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좌표가 대칭이 돼서 여기 b가 돼야 되는 거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기를 하나를 다시 해줘야 되겠네. 이게 이렇게 오면서 요게 원래 이렇게 됐던 여기를 q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좌표랑 잠깐만, 이게 쟤랑 얘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요놈의 대칭이 여기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자, 다시 좌표를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됐고 Q부터 다시 쓸게. Q가 AP, P가 마이너스 AP. 여기서 Q 프라임을 살짝 가면은 이게 대칭 되는 상황이니까 A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P.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상황이 되면 요 A 여기 대칭이 되는 게 요 A가 되죠. 요 Q 프라임에 대해서 Y는 X 대칭을 하면 요놈 때문에 A가 나오는 거지.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B랑 XY를 바꿔버리면 돼. 자, 마찬가지로 요 P라고 하는 애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니까 요 B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거지.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하여튼 뭐 좌표들이 하나를 세팅하는 순간은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찾아내려면 이게 애초에 이 문제가 밑이 같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이게 보여. 안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막 뚫어져라 쳐다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냐면 밑이 같네? 그럼 이거 분명히 대칭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야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좀 끼워 맞춰가면서 볼 수 있게 돼. 그게 안 보이면, 그게 안 되면은 힘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도 잠깐만, 이게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네. 이렇게 된 뭐야 이게 B까지? 사각형인데 지금 P하고 Q가 Y좌표가 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사각형의 면적을 설마 사각형 면적을 가지고 직접 이걸 막 다 구할 생각은 아니었겠지. 뭐 일단 사선 공식 정도까지는 될 수는 있어도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갖고 좌표를 때려넣고 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높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삼각형으로 쪼개서 이제 면적을 만들면 되겠죠. 3분의 2 면적이라고 하는 게 삼각형 면적으로 들어가면 자 일단 위쪽 면적 2분의 1 곱하기 여기 2a야. 여기 a 해서 여기 높이는 a라고 하는 애가 y좌표가 a입니다. a에서 그 다음에 여기 p에 y좌표 p 빼면은 a 빼기 b 이렇게 되지. 삼각형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삼각형은 똑같죠. 여기 일단 똑같고 근데 여기는 이제 길이가 여기 높이가 여기가 b 높이가 b고 여기 q 프라임 잠깐만 q 프라임 아니 q b를 가야지. b 여기를 가야죠. a네. 그럼 뭐 a 더하기 b네요. a 더하기 b a 길이에다가 b를 더한 거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여기 이거 없어지지. 그럼 a 제곱만 딱 남아. 그래서
2a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분의 2가 남게 되고 a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옵니다. a 값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함수 위에 있는 좌표로 얘네들을 이제 집어넣게 돼요. x 좌표가 나왔으니까 뭐 이제 함수 입장에서 이제 로그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여기 높이가 같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로그 3의 a 더하기 k 라고 하는 애가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뒤집힌 상황이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잖아.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a를 로그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같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a 값을 알고 있으니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이 나와요. 3분의 2. 뭐 얘가 나오면은 뭐 b도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밑이 같다가 제일 중요해. 그거를 간파해서 어쨌든 대칭성으로 좌표를 잡는다. 좌표 세팅도 다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면은 6형 때 이 좌표 세팅이 엄청 어렵게 나왔잖아요. 12번 계산도 많고 9평은 좀 쉽게 나올 거라. 자, 그 다음에 22번은 안 풀었지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되게 좋아 문제가. 이게 내가 아시는 분이 만든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힌트만 조금 줄 테니까 자신감을 갖고 집에 가서 해봐. 먼저 F1이 F'의 요 표현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내가 요거에 대한 명령어를 주입은 해놨어 미리.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접선, 이거에 대한 얘기로 넣어놨습니다. 순간 변화를 떴죠. 그럼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평균 변화를 일단 보시고, 그치? 1분의 F1, 0,0에서 1,F1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F'1 같아. 여기서 이제 접선을 생각해야 돼. 1에서 뭔가 접했는데 여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원래 이게. 근데 저 순간 변화율만 떠도 그 접선까지 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 이 세 개를 하나로 뭉쳐서 생각을 하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3차함수 fx죠. 3차함수 fx 어떻게? 이렇게 요거 시도해보시고, 이게 fk가 f0, 이것도 이제 근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일단 k 값은 0이 있을 거고 0도 당연히 갖고 있지만 다른 값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이 몇 개냐 이걸 따져줘야 돼. 그러면 이제 k라고 하는 데랑 0이랑 관계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 2개짜리로 잡을 건지 근 3개짜리로 잡을 건지, 1개짜리는 뭐 설마 뭐 이게 그럼 근이 1개짜리면은 k가 그냥 0 하나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최소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돼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충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찔러 넣는 거야. 여기다가 1이 뭐 대충 여기서 기울기 1,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서 이제 조각들을 맞춰면 돼요. 이게 사실은 너무 괜찮은 문제라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렵지 않아. 어차피 그래봐야 이게 뭐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접선 나왔으면 당연히 뭐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영상을 따로 하나 찍어갖고 할 테니까 미리 딱 요 정도까지만 스포를 할게. 자, 그 다음에 다른 선택 과목 친구는 뭐 다른 거 해도 괜찮습니다. 미적분 요거 또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27번 맞춘 사람. 이게 계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산수예요, 산수. 이거는 27번은 뭐 사실 3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4점인 거고, 요 정도만 어쨌든 요거는 뭐 각자 해결합시다. 28번 맞춘 사람. 와, 진짜 잘했다. 28번 진짜 어려운데 잘했습니다. 이게 그
미안해. 그 방학 때 매일반 들었던 친구들 기준으로밖에는 설명을 못해서 왜냐면 거기서 했던 테마라서 그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랑 합성함수가 됐든 얘네에 집어넣는 값이 너무나 중요해서 걔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음수는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모든 음의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뭐 음의 실수니까 여기가 1이지. 그래서 2의 x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근데 f에다가 fx를 합성을 했더니 2의 2x 더하기 k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함수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얘를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한 함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찾아내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합성함수니까 정의역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고 치역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를 집어넣어요. 여기까지는 정의가 돼 있거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대충 정의가 돼 있어. 0은 뭐 끝점은 뭐 빠진다고 쳐도 그러면 이때 fx가 0에서 1까지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죠? fx가 0에서 1까지 대응이 되기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애를 생각을 하면 f 안에다가 0에서 1을 집어넣은 거랑 같은 상황이야.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을 0에서 1까지 집어넣으면 그때 이제 이 함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요 놈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요렇게 집어넣은 애가 f의 2의 x니까 뭐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사실은 뭐 치환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 구간을 또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살짝 치환을 합시다. 2x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f의 t라고 하는 애가 t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t라고 하는 애가 요 놈이 2x니까 여기가 0에서 1 되는 거지. t 값이 0에서 1 여기가 0에서 1 그럼 0에서 1 구간에 요 모양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0에서 1 구간에 2차 함수인데 이게 연속 함수라고 되어 있어. 연속인 함수 fx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2차 함수를 모양을 딱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k는 1이 돼. k는 1이 돼요. 요 구간에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 2까지가 또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이제 t 값에다가 0에서 1을 집어넣으면은 치역이 1에서 2가 되는 거고 다시 또 얘를 또 합성을 또 해야 돼. 다시 또 합성을 또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f 안에다가 이제 요 함수를 다시 집어넣을게요. t제곱 더하기 1. 그럼 요 t 값에는 0에서 1을 집어넣으면 이만큼에 대해서는 1에서 2가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t제곱 더하기 1이었는데 이 함수도 얘로 또 구성이 돼야 돼. 그럼 2에 2x 여기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야. 이 상황인데 이 t가 돼야 되죠. 2의 t 이렇게 t의 제곱 더하기 2에 그러면 요 모양만 이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놈을 s로 바꿀까? f의 s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다가 이제 t라고 하는 애 대신에다가 s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s 빼기 1의 루트 이렇게 집어넣어요. 2의 루트에 얘를 이제 다시 여기 구간 안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0에서 1까지는 이제 2차 함수로 이놈을 적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2는 이 함수를 집어넣어서 뭐 그냥 바로 이제 적분이 안 되니까 치환을 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제 구간이 결정이 되는 이런 함수예요. 하여튼 뭐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29번도 내려봅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그냥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면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아닐까 싶은데 자 일단은 등차 수열인 구조라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인
구조.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29번에 뭐 식을 풀어내면 이렇게 되고. 근데 독특한 애가 AN이 시그마의 n 플러스 1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같지 않은 애가 2만 같지 않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성립한다는 거니까 일단 그냥 써볼게. A1을 집어넣으면 2에서 무한대까지 AN 이게 성립하고 A2는 성립을 안 한대요. 3에서 무한대까지 AN 성립 안 하고 3은 또 성립해야 돼. 그럼 4에서 무한대까지 AN 성립하고 A4도 마찬가지로 5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성립해야 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일반화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항부터는 이게 성립하니까 그러면은 n이 3보다 클 때부터는 일반화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냐면 AN이라고 하는 애가 n 플러스 1에서 무한대까지 AN. 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시그마랑 같이 엮여 있으면은 한 칸 밀어갖고 계산하는 방법 있죠. 여기다가 그 다음 것도 그냥 쓸게. n 플러스 2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빼면 되지. 빼시면 AN 빼기 A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AN 플러스 1 하나가 남지. 그럼 이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데는 2분의 1 AN이 돼서 뭐 등비 수열에 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이 P가 되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되다가 등비 수열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여기서 이제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또 써야 돼. 자, 하여튼 뭐 요거는 등비 수열이고 요거 하나면 되니까 됐고 세 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등비 수열이 돼요. 세 번째 항부터는 n이 3보다 큰 거에서는 a 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이렇게 돼. 이거 앞에만 조사하면 됩니다. 앞에는 조사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은 또 성립하는 두 번째 항이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냐면 요거 이제 이게 뭐 비슷한데 부등호가 들어와도 우리는 이게 등호로 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걸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듯이 이게 지금 이게 등호가 아니지만 등호라고 가정을 해봐. 등호라고 가정을 해서 빼봅니다. 등호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A2에 대해서 A2가 2분의 1 A1이 나오겠지. 등호라고 가정을 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게 되는 거지. 그치? 쉽게 생각을 해. 그럼 A3에 대해서도 여기 요 가정에 대해서도 여기가 사실은 이제 같지 않다지만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1 A2가 돼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등비수열 아니고 앞에 있는 거 2분의 1배 하는 거 아니고 얘도 2분의 1배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로 가면 되지. 이걸로 가면 돼요. 그걸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서는 더 얻어낼 게 없고 이걸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걸 안 썼죠. 자,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애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점점점점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A2라고 하는 애는 이게 아니니까 A1 더하기 3이 될 거야. 등차 수열로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A3도 요게 등비 수열이 아니니까 이게 A2 더하기 3이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요 앞에 있는 거에 그냥 곱하기 2분의 1. 또 앞에 있는 거에 곱하기 2분의 1. 계속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놈 A3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A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이거에 대한 합을 구할 수가 있지. 요만큼. 어떻게? A 이렇게 할까? A2 더하기 3이라고 할게. 이렇게 하고 1 빼기 2분의 1 무한대까지 합이야. 요놈은 이것도 그냥 바꾸자. A1 더하기 3이 되고 요놈도 또 그냥 A1 더하기 3으로 하면 A1 더하기 6이 되네요. 그래서 A1 여기 쓰면 A1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봐야 뭐 등비수열, 등차수열에 대한 문제고 합에 대한 문제고 약간 뭐 귀유법 같은 걸 쓰면서 적당히 이렇게 좀 불려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합시다. 30번은 이거는 몰라 안 풀었겠지만 이게 작년 6평의 합성함수 문제가 있거든.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그 초반에 기출각인에서 수업은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곱하기 한 3배 정도 난이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런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설을 한번 베껴 써보고 이해 안 되네 그러면 치워. 괜찮으니까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정도 합시다.